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안에서 오지은은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까? 오지은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호텔 입구가 보였고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남편 강민혁이 서 있었어요. 비를 피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세련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 보였죠. 오지은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20년 결혼 생활의 모든 의심과 의문이 해소되는 날이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호텔 로비로 향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바로 815호실로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리셉션에서 오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직원은 의심 없이 객실로 전화를 연결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깜빡 잠들었나 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지은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민혁이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여자가 그를 유혹했는지 모든 의문이 곧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죠. 젊고 예쁜 여자겠지. 아마도 그의 회사 직원이거나 클라이언트일 테고. 8층에 도착해 천천히 815호실로 향하는 오지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객실 문이 보였고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용기를 모았어요. 귀를 문에 바짝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죠. 오지은은 몸을 낮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침대 위에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오지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게 보이던 그 박 여사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남편 앞에서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씩 풀고 있었어요. 강민혁은 마치 세상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바라보듯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자신의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몸이 떨려왔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지은 씨,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니 호텔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 그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비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오지은은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광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야? 오지은은 차가운 빗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런 배신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흠뻑 젖은 채로 걷던 오지은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오지은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강민혁은 아내의 질문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늘 그렇지.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 좀 피곤했어.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지은은 순간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지만 억누르며 웃었어요. 그래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얼른 씻고 내려와요. 당신 좋아하는 소갈비찜 해놨어요. 강민혁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오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들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에게 복수할 거예요. 그렇게 오지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내면으로는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했어요.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밀 관계를 파헤치고 그들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조용히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박 여사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테이블에는 호화로운 음식이 가득했고 박 여사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자리를 빛내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 오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박 여사의 말에 모든 시선이 오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오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법이지. 내 나이에도 아직 건강하게 활동하는 걸 보면 역시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한가 봐. 박 여사의 말에 테이블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항상 그랬듯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며느리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오지은은 예전에는 이런 말에 상처받고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여자인지 모두가 알게 될 날이 곧 올 거예요, 어머님. 식사 중에 오지은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들과 어머니의 평범한 관계 같았지만 이제 오지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살짝 스치는 손길,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미녀가 이번 주말에 어머니 별장에 같이 가자. 오랜만에 공기 좋은 데서 쉬어야지. 박 여사의 제안에 강민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제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은이는 같이 못 갈 것 같지만 괜찮아. 며느리는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거야.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오지은은 잔을 들어 와인을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별장에 두 사람만 자주 가던 이유, 남편이 주말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비웠던 이유. 민혁 씨, 저도 이번엔 같이 가고 싶은데요. 요즘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쉬고 싶어요. 오지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강민혁과 박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니, 지은아.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낫지 않을까? 별장은 좀 춥고 불편할 수도 있어. 강민혁의 말에 오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불편함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좀 색다른 경험이 필요한 것 같네요. 박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이번 주말에는 별장 관리인 부부가 휴가라 더 불편할 텐데. 제가 음식 준비하고 청소도 할게요, 어머님. 오히려 어머님께서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오지은의 고집스런 태도에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어진 두 사람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오지은은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그들의 비밀을 더 자세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주말이 되어 세 사람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박 여사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민혁과 박 여사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오지은은 평소보다 더 밝고 상냥하게 행동했어요.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자연 속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별장은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근처에 다른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비밀의 장소였죠. 지은아, 내가 2층 오른쪽 방을 써. 내 방은 2층 왼쪽이고 민혁이는 1층 방을 쓸 거야. 박 여사의 방 배정에 오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자신을 다른 층에 배정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겠죠. 네, 어머님. 제가 저녁 준비할 테니 두 분은 편하게 쉬세요. 저녁 식사 후 오지은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에 남았습니다. 강민혁과 박 여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지은은 조용히 작은 녹음기를 켜고 부엌 일을 계속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왜 지은이를 데려오자고 한 거예요? 내가 데려오자고 했잖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지은이는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됐어. 어차피 온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이번 주말은 조용히 지내자. 하지만 어머니. 쉿. 지은이가 들을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오지은은 더 이상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들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지은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그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지나 박 여사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지은은 귀를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어머니. 지은이가 의심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항상 그랬듯이.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 지은이가 이상하게 구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여자는 그저 순진하고 멍청한 여자일 뿐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남자를 다뤄봤는데 그런 여자 하나 조종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오지은의 가슴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멍청한 여자라고요? 그동안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업신여겨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은이도 20년 동안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민혁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 아내는 그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여자야. 그런 여자에게 왜 연민을 느끼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모두 너 때문이잖아.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탓이지. 강민혁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그냥 오늘은 쉬세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오지은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숨을 고르며 침대에 누웠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생각하니 분노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아침, 오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세팅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자 강민혁이 먼저 내려왔어요. 일찍 일어났네. 뭐 도와줄 거 있어? 아니요, 다 됐어요. 어머님은 아직 안 일어나셨나 봐요? 아, 어머니는 어제 좀 피곤하셔서 더 주무실 것 같아.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혁은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잠시만. 회사에서 온 전화라. 강민혁은 자리를 떠나 통화를 했습니다. 오지은은 그 틈을 타 재빨리 행동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거실 책장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보이는 위치였죠.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오지은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며 미소 지었어요. 민혁 씨,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지은아, 이런 음식들을 다 어떻게 준비한 거니? 생각보다 솜씨가 좋아졌네. 박 여사의 칭찬에 오지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죠.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셔서요.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마시던 중 오지은은 일부러 졸린 척했습니다. 저는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먼저 올라가서 쉴게요. 그래, 지은아. 푹 쉬어. 오지은은 방으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조용히 뒤쪽 계단으로 내려와 거실 가까이에 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혁과 박 여사는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지은은 그들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둘만 남았네. 박 여사가 강민혁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지은이가. 또 그 소리야? 내가 이제 와서 뭘 두려워하는 거니?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잖아. 박 여사는 강민혁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겹게 느껴져 오지은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고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요, 어머니. 당신이 옳아요. 항상 그랬듯이. 강민혁은 포기한 듯 한숨을 내쉬었고 박 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으려는 순간 오지은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죄송해요. 물 좀 마시려고. 오지은의 등장에 두 사람은 급히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차분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가 번쩍였어요. 물은 냉장고에 있잖니. 굳이 거실까지 나올 필요가 있었니? 아, 네. 그냥 좀 답답해서 내려왔어요. 오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소란스럽게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그들이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테니 아마 오늘 밤에는 더 이상 접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틀 후 서울로 돌아온 오지은은 비밀리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방에 있는 동안 강민혁과 박 여사가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녹화되어 있었어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혁아, 이제 오지은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그 여자가 점점 의심하는 것 같아. 아직은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지은이는 그저 집안일과 사회활동에만 관심 있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바보 같은 소리. 난 여자의 직감으로 알아.
그 여자가 뭔가 알아차렸어. 어쩌면 우리 관계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라. 설마요. 그동안 우린 완벽하게 비밀을 지켜왔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만약 그 여자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이 위험해질 거야. 특히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더 주의할게요. 주의만으로는 부족해. 이제 그 여자를 제거할 때가 온 것 같아. 제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해, 미녀가. 그 여자와 이혼하는 거야. 내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그 여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이는 정신병이 없잖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어. 적당한 대가만 지불하면 우리가 원하는 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지은이가 그런 식으로 취급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미녀가, 내가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린 탓에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강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당신 말대로 할게요. 항상 그랬듯이. 오지은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려는 계획에 동의했어요. 20년간의 결혼 생활, 희생, 사랑.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이대로는 안 돼. 도움이 필요해. 오지은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동생 오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태석은 유명한 변호사였고 과거에는 누나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었죠. 그는 강민혁과 그의 가족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태석아,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누나, 갑자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오태석은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누나,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오태석의 따뜻한 인사에 오지은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불륜관계, 그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계획까지. 이럴 수가. 그 인간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오태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누나가 보여준 증거 영상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누나, 내가 처음부터 그 집안을 믿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미안해, 태석아. 그땐 정말 민혁 씨를 사랑했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 오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게다가 그냥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오태석은 누나의 차가운 눈빛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보던 온화하고 순종적인 누나가 아니었어요. 누나,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어때? 안 돼, 태석아.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에게 바쳤어. 내 청춘, 내 꿈, 내 모든 것을. 그런데 그들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려고 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오태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누나. 내가 도울게. 하지만 약속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하자. 고마워, 태석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이후 오지은과 오태석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강민혁과 박 여사의 관계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오지은은 남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몰래 확인하고 박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오태석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두 사람의 만남을 조사했어요. 한 달 후 오지은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강민혁은 사실 박 여사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박 여사의 남편이 바깥에서 낳은 아이를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박 여사가 남편 사후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강민혁을 자신의 애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민혁 씨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아마도 그럴 거야, 누나. 이 문서들을 봐. 강민혁의 진짜 출생 기록이야. 그는 박 여사의 남편이 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어떻게 박 여사가 그를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위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들은 둘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그렇다면 더 이상한 일이 있어. 왜 내가 그들의 집안에 들어오게 된 걸까? 왜 민혁 씨가 나와 결혼한 거지? 그건 내가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 오태석은 더 깊이 조사했고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 여사는 강민혁의 존재를 이용해 고인이 된 남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어요. 법적으로는 아들이 있으니 재산의 상당 부분이 그에게 가야 했지만 박 여사는 강민혁을 조종해 모든 재산 관리권을 자신이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은과의 결혼은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미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이죠. 박 여사는 고상하고 교양 있는 시어머니 역할을 했고 강민혁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좋은 남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럼 내 20년 인생은 그냥 그들의 연극 속 하나의 역할에 불과했던 거야? 오지은은 이 사실을 알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서히 그녀의 내면에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아, 이제 나도 연극을 시작할 거야. 그들이 날 이용했듯이 나도 그들을 이용할 거야. 누나, 무슨 계획이야? 박 여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해? 바로 명예와 재산이지. 그녀는 항상 고상하고 우아한 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길 원했어.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재산을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그녀의 명예와 재산 모두 빼앗을 거야. 그리고 강민혁. 그는 평생 어머니의 노예로 살았지. 그의 정체성, 자존심 모든 것을 박 여사가 통제했어. 그를 그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물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오태석은 누나의 변화에 놀랐지만 그녀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누나를 돕기로 했어요. 알겠어, 누나.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우선 박 여사의 재산 내역을 모두 조사해. 특히 불법적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봐줘. 그리고 강민혁의 진짜 부모에 대한 정보도 더 찾아봐. 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편 오지은은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 역할을 했어요. 그녀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고 남편을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더 공손하게 대했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집 곳곳에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남편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했고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2달 후 오지은과 오태석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 여사가 남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은닉한 정황, 강민혁과의 불륜관계, 오지은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이혼시키려는 계획.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누나? 박 여사가 매년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다음 주에 열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행사지. 모든 친척과 지인, 그리고 사회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야.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거야. 그게 가능할까? 박 여사가 널 초대하겠어? 물론이지. 난 그녀의 며느리니까. 그리고 그녀는 아직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 오지은의 예상대로 박 여사는 자선 파티에 오지은과 강민혁을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과시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파티 당일 오지은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박 여사가 선물했던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어요. 와, 오늘 정말 아름답네. 강민혁이 아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오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특별한 날? 네, 어머님의 자선 파티잖아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행사니까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박 여사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손님들이 도착해 있었고 박 여사는 현관에서 게스트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왔구나, 지은아. 오늘 참 예쁘게 차렸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박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택 안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박 여사의 자선 활동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조용히 오태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됐어? 응. 모든 게 준비됐어.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당연하지.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박 여사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 20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박 여사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오지은은 조용히 기술자와 함께 대형 스크린의 영상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파티를 위해 몇 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 며느리 오지은에게요. 그녀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박 여사가 오지은을 가리키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오지은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 여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지은아. 오지은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강민혁의 아내이자 박 여사의 며느리죠. 오지은은 잠시 침묵한 후 계속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죠.
하지만 최근에야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은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진실을 말하려고요, 어머님. 그동안 숨겨온 모든 진실을요. 오지은은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향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화면이 바뀌었고 거기에는 강민혁과 박 여사가 호텔방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에? 이게 무슨... 박 여사가 충격에 휩싸인 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곧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모든 손님들 앞에 드러났어요. 그 순간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요. 오지은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고 이번에는 박 여사와 강민혁의 대화 녹음이 재생되었어요. 민혁아,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내 아버지. 아니, 내 남편이 바깥에서 낳은 아이라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잖아. 녹음 내용이 흘러나오자 홀 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민혁은 얼굴이 창백해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도로 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진실. 오지은은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박 여사가 의사와 통화하는 내용이 재생되었어요. 그래, 정신병 진단서만 발급해주면 돼. 내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 분할 없이 이혼시키려고 해. 당신에게 지불할 돈은 준비됐어. 호라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 여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단상 위의 오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네 어머님, 제가 감히 진실을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용하고 버리려 했던 당신들의 추악한 진실을요. 오지은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토록 자선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박 여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우아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자신의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던 사람이죠. 박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단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년, 내가 어떻게... 그러나 그녀는 단상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오태석이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어요. 박 여사님, 진정하세요. 이미 모든 증거가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당신이 불법적으로 은닉한 재산에 관한 자료도요. 오태석의 말에 박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오지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 씨.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은아, 난 말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오지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내일 아침 태석이 사무실로 오세요. 모든 절차를 밟을 겁니다.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어요. 오지은은 홀을 나가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부모에 대해 알고 싶다면 태석이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그 여자가 당신의 정체성까지 빼앗아간 거예요. 오지은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산을 펼쳤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에 젖지 않을 것입니다. 누나, 괜찮아? 오태석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선 새 집으로 이사할 거야. 그리고 내가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을 거야. 오지은은 20년 전 결혼하기 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꿨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반대로 그 꿈을 포기했죠. 그래, 누나. 이제 누나만의 삶을 살아도 돼. 고마워, 태석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라 비 내리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오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20년간의 거짓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이제 진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1년 후 오지은은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감각과 따뜻한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강민혁은 어머니의 실체가 드러난 후 모든 명성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부모를 찾아 만났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여사는 불법 재산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명예와 재산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오지은은 간혹 그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오지은은 스튜디오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잠깐만요, 지은 씨. 익숙한 목소리의 오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강민혁이 서 있었어요. 그는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지친 눈빛,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진정성이 보였어요. 민혁 씨,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과하러 왔어요. 뒤늦게라도. 강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은 씨. 당신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난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았어요. 내가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으로 더욱 그녀에게 의존하게 됐죠.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이용했어요.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이용하고 속이고 상처 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강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그의 말에 오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한때 사랑했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민혁 씨.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강민혁은 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지은 씨.
그는 돌아서서 스튜디오를 나갔습니다. 오지은은 창문을 통해 그가 거리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튜디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그녀만의 공간이었어요. 거실에는 그녀가 디자인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스케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지은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거짓과 배신에서 벗어나 진실과 함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비록 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어요. 오지은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희생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만이 가득했어요. 이제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시간이야. 오지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는 하늘은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밝고 빛나고 있었어요.